네, 보신 것처럼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각종 논란 또 성폭력 처벌법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전범기 디자인을 활용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어 논란입니다.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들 최진영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참 또 큰 이슈가 됐었던 안희정 전 지사 이야기부터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이 안 전 지사의 어제 발언 또 양측 변호인의 내용 들어보고 대담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성폭력 사건의 특성에 관한 이해 없이 그리고 이 사건이 주는 사회적 의미와 무게감에 대한 고민 없이 재임법정지는 당연히 지켜야 될 행사법의 대원칙이고 헌법상의 원칙이기 때문에 재임법정지를 지키는 사법부는 당연히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뭐 사법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안 전 지사의 발언과 양측 변호인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자, 이 어제 1심 무죄 판결의 근거부터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정도가 무죄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혐의 중에 가장 큰 것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그 간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서 성관계를 가졌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네.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 안 전 지사가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 그리고 그 피해자에 대한 그 자리에 대한 임명과 면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건 맞지만 네네. 그 지위 자체로서 어떤 그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는 없고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위력을 행사했느냐라는 그 문제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이지만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는 사실상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좀 배치되는 정황 증거가 더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의심은 있지만 네네. 유죄를 확정할 수 있을 만큼 입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무죄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폭행 협박이 있는 경우에는 강간죄로 처벌이 되고 또 13세 미만이나 중증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설령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관계를 갖는 것 자체로서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인 같은 경우에는 폭행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관계를 했을 경우 이번이 비슷한 그런 유사한 사안인데 네. 그런 케이스에서 업무상 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좀 전에 그 안 전 지사 측의 변호인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죄형 법정주의,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은 처벌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해서 무죄를 판결을 했다고 해석을 하면은 뭐 틀림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업무상 위력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게 지금 폭행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확실히 입증하기가 힘들다. 이제 이런 말씀이셨는데 또 이 재판부가 No means no rule, 또 yes means yes 룰이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 법 체계 하에서는 처벌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네. yes는 yes만이 그 성관계를 가지고 가는 yes를 뜻한다. 한마디로 네. 적극적인 그 성관계에 대한 허용을 했을 경우에만 처벌되지 않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된다는 것이 가장 어떤 그 성범죄를 넓게 인정하는 부분이 yes means yes 룰인 것이고 네. no means no rule이란 것은 no라고 했다고 하면은 관계를 하지 않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가졌다고 하면은 처벌이 된다 이런 말인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폭행 협박이 있는 경우에만 강간죄로 지금 처벌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네. 결국 그 관계를 가지기를 거부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예스를 하지 않은 경우에 어떤 성관계를 가졌을 때에 이런 부분을 처벌하는 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그 속에서 지금 아주 어린 그 13세 미만이라든가 중증 장애인 그리고 더불어서 업무상 위력이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특별한 케이스만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결국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이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네네. 결국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내 의사에 반해서 관계를 가졌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입법 공백이 있는 상황 속에서 법원으로서는 현재에서는 처벌할 수가 없다. 결국 이 부분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하라 이렇게 그 판결문에서 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런 규정이 법에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 모든 그 헌법의 형사의 가장 큰 원칙이 죄와 형은 법으로 미리 정해둬야 되고 네. 나중에 행위가 있은 이후에 어떤 그 법이 만들어져서 처벌되진 않는다는 것이 죄형 법정주의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계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런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업무상 위력이라는 것을 조금 더 폭넓게 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정도 되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인 것이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입법 공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김지은 씨가 밝힌 이번 입장문을 보면 재판부가 피해자다움 그리고 또 정조를 언급했을 때 이미 무죄를 예감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성폭력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재판부의 인식에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재판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정말 한참 더울 때 일주일에 두세 번씩 집중 심리를 통해서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재판이 한 네 번째 이루어질 때 이 김지은 씨가 나와서 굉장히 긴 시간 증언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판부가 직권으로 그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피해자다운 행동이었습니까? 이게 피해자의 정조와 관련되는 이런 취지를 물었을 때 지나치게 성범죄에 관해서 재판부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직관적으로 이건 무죄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법원도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했는 흔적이 없지 않은데요. 판결문이 A4 용지로 110장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법리를 얘기를 하면서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뭐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라라는 취지로 해서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 이런 부분을 고려해라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결국 그와 같은 최신 대법원 판결의 기준까지 가지고 와서 나름대로 여성의 입장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죄로 보기 타당하다 이런 판결을 했다는 점에서는 결국 여성계에서는 비판을 하는 건 맞지만 재판부에서도 그와 같은 이 무죄에 따르는 후폭풍 내지는 여성계의 입장을 고민한 끝에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어떤 판결문에 나타나 있는 것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국내에서도 좀 강간죄 처벌 규정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도 관련해서 형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런 법 개정이 좀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제 법 체계, 성범죄 법 체계가 굉장히 산만하고 혼잡스럽습니다. 형법이 있고 성폭력 특별법이 있고 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고 성매매 특별법이 있고 성에 관련되는 법이 굉장히 다채롭게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입법 공백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성인의 어떤 성관계에 있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특히 스웨덴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대해서 동의했는 케이스에서만 처벌을 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지금 두고 있을 정도로 해외 같은 경우에 여성을 성보호를 하려고 하는 입법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공론화를 거쳐서 이 부분을 어떤 형법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 부분이 입법이 된다 하고 할 경우에는 지나치게 어떤 남성이 잠재적 성범죄자를 만들 우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논의의 사회적 단초가 마련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국회에서 이 부분을 공청회를 거쳐서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서 형법을 개정하는 것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김지은 씨 측에서는 끝까지 싸우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2심 대법원 판결이 좀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심, 2심, 3심 가면서 뒤집히는 사건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항소심 대법원 가서도 무죄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심도 깊은 절차를 거쳐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사정 변경 그러니까 이 피해자 측에 유리한 플러스 알파 되는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달라져서 무죄가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아 보입니다. 다만
그건 사실관계 측면이고 네. 법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 여성계 같은 경우에는 이번 판결로 인해서 오히려 성범죄에 관한 한 10년 내지 20년 이상 후퇴했다는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인 판결을 했다. 한마디로 업무상 위력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항소심에 가서 법리적인 측면에서 이 업무상 위력이라는 것에 인정하는 범위를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할 경우에 따라서는 법리적 측면에서 유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로서는 사실관계뿐만 아니고 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을 해외에 있는 각종 판례를 통해서 이 인정되는 법리를 좀 넓히기 위한 노력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좀 넘어가 보죠. 오늘 또 광복절이어서 더욱더 좀 씁쓸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전범기 디자인을 활용한 상품들이 버젓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 교수님이 확인해 봤더니만 네.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에 보면은 한 400개 정도가 이와 같은 이 우길 승천기 디자인을 활용해서 판매하는 물건이 있다라고 하고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이 적지 않은데요. 실제로 지난달이었습니까? 러시아 월드컵 같은 경우에도 월드컵 피파 홈페이지에도 버젓이 일본이 본선에 진출을 했었고 그와 같은 응원하는 가운데 응원장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했고 응원 도구들이 버젓이 팔리는 일들이 있어서 네. 특히 우리나라 이제 정부 수립 70주년 맞아 73주년 광복 네네. 73주년을 맞아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어떤 민족적 감정을 굉장히 자극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또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파는 거 아닐까 싶고요. 또 사실 왜 과거 연예인들도 이 전범기를 활용했던 상품들 때문에 곤혹을 치른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결국 이 우길 승천기의 역사적 의미가 뭔지를 한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가운데는 빨간 태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을 상징하는 것이고 일본을 상징하는 햇살이 이렇게 처음에는 그것이 16개였었는데 2차 대전 전후에서 그 햇살이 36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 36개가 뭐냐 하면은 일본이 중국, 한국, 동남아 32개국을 식민지화로 만들겠다는 그와 같은 의지를 그 깃발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6개가 지금 또 줄여서 한 8개 정도로 해서 이 일본 자위대의 상징 깃발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없이 그냥 디자인이다. 있는 그대로의 상징이다라고 하면서 일부 연예인들이 사진을 뒤에 하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가 굉장히 SNS에서 곤혹을 치르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매년 이맘때와 되면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보면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국내 쇼핑몰에서 전범기 디자인 상품을 좀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인 규제 필요해 보이는데요.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이른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면은 이것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판매업자들의 스스로의 어떤 자긍심, 어떤 애국심 이런 부분에 호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법적 규제하는 부분을 좀 마련해 가는 것이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듯이 이 서경덕 교수는 또 아마존에 대해서 판매 금지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또 해외 쇼핑몰이니까 더 어렵지는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것이 판매 금지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은 더 이 수정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나라 독도가 한국 땅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민간 사절로서의 역할을 했을 때에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듯이 특히 이번 지금 8.15 광복절을 맞아서 이런 이벤트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 경우에는 마치 독일 나치의 하켄크로이츠, 이 나치 문장 이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처럼 어느 우리나라의 어떤 국력이 더 높아지고 여론이 환기된다고 하면은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이나 해외에서도 이와 같은 우길 승천기의 사용이 금지되는 날이 꼭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한 번쯤 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고 구매를 하는 그런 좀 인식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BMW 이야기 좀 해보죠. 또 불이 났어요. 이거 오늘 X1 차량이라고 하는데
리콜 대상이 또 아니었다고 합니다. 피해 상황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최근에 거의 매일 한 대씩 이상 해서 BMW B가 버닝이라고 해서 불자동차가 아니냐 뭐 이런 네. 비아냥거림이 있을 정도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새벽 4시쯤이었는데 전북 임실에서 국도를 지나가던 SUV 차량 중에 가장 작은 X1이라는 차량에서 불이 났는데 운전했던 분들의 말에 따르면은 본넷 앞에서 불이 덜컹거리면서 불이 나가지고 차를 옆에서 세웠는데 결국은 엔진룸에서 불이 나서 전소를 했다라는 그런 취지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012년 4월 달에 생산된 차종이라서 BMW에서 공식적으로 리콜을 하는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 났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엊그제 같은 경우 8월 13일 같은 경우에도 M3라고 할 수 있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차인데 네. 가솔린 차임에도 불구하고 또 불이 났기 때문에 과연 BMW 코리아에서 얘기하는 이와 같은 EGR이라고 하는 배기 순환 장치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좀 네. 더더욱 의문이 커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또 이렇다 보니까 어제 국토부에서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해서 운행 정지 명령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없다 이런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한번 실질적으로 BMW 차주 같은 경우에는 2번 피해를 입는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 차를 산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국가로부터 운행을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정말 분통을 터뜨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겨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피해가 더 커지지 않느냐라고 해서 결국 취지는 좋긴 합니다. 뭐냐면은 운행 자체를 처벌하기보다는 그것을 경각심을 일으켜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와 같은 리콜 조치를 받도록 하는 그런 취지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미 팔린 차가 거의 리콜 대상이 10만 대가 지금 넘는 상태에서 이것을 리콜 받은 차량과 하지 않은 차량을 어떻게 구별을 할 것이며 운행한다고 해서 그것을 일일이 경찰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네. 이와 같은 조치가 사실상 실효성 없는 조치가 아닌가 하는 더불어서 지나치게 늦게 발동해서 네. 뒷북 조치가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이 네. 강하게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전례가 없었다는 거죠?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네. 더불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마치 외면적으로 보면은 국토교통부에서 사용 정지 명령을 하는 것 같지만 잘 들어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운행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시, 군,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겁니다. 네네. 결국 국토교통부에서 명령을 하도록 권고를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은 구체적인 일을 하는데 과연 그와 같은 명령이 언제부터 얼마나 빠르게 시행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주목이 되는데 결국 손발이 지방과 중앙이 맞아서 빨리빨리 한다고 하면은 네. 가능하지만 예컨대 위에 국토교통부에서 명령을 내렸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발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역 간에 서로 불균형 내지 불평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행정 지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주차 부분도요. 이 사설 주차장에서 이제 주차를 금지하겠다 이런 주차장이 늘고 있다는 소식도 계속 전해지고 있었는데 또 여기에다 정부도 이 정부청사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BMW 운전하시는 분들이 잘 들어야 될 게 모든 BMW는 아니다. 네. 지하 주차장에 못하는 것은 이번 리콜 대상 중에 운행 중지 명령을 받은 차량만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리콜 대상 되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는 주차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차주들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피해가 클 것 같거든요. 네. 이 차주들의 입장에서는 피해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뭐 보험회사도 있을 것 같고 BMW 측에도 또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벌써 일부 차주들이 BMW 코리아를 상대로 해서 형사 고소를 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소를 제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비판이 있듯이 미국이나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리법이나 제조물 책임법에는 3배 배상제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
배상도 솜방망이 배상이 되다 보니까 결국 해외보다 리콜에도 소홀하고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이번 문제가 생김으로 해서 입법적 개선을 통해서 트리플 데미지라고 해서 3배 배상, 경우에 따라서는 5배까지 그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하자는 그런 입법론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입법론이다 보니까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차량 가격 이상 배상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이와 같은 것은 개인이 한 사람이 손해배상을 받는 사실 자체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로서의 이와 같은 소송, 소비자 운동의 일환으로서 이와 같은 그 소송을 했을 경우에는 BMW 코리아, 나아가서 BMW 본사가 한국 시장을 얕게 보지 않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그 시민의식이 있을 경우에는 경각심을 갖고 이런 문제를 빨리빨리 개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저도 법조인의 한 사람입니다만 네. 적극적인 소비자 운동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그 개인이든 자동차 보험회사에는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자동차 자차의 어떤 네. 그것으로 해서 운행 도중에 불이 났다고 하면은 그 자체로서는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을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보험회사가 제조사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미 그 운행 도중에 불이 났는 그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서 보험회사로부터 배상을 받는 그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사건, 사고 소식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